여러분 지금 시장 분위기 솔직히 어떠세요? 이거 더 빠지는 거 아니야? 괜히 들어갔다가 또 물리는 거 아니야? 이 생각 들죠? 지금 숫자만 보면 크게 폭락은 아닌데 이상하게 분위기가 무겁습니다. 왜냐면 가격보다 더 무서운 게 하나 있어요. 거래량이 죽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마이너스 0.7%, 이더리움 마이너스 1.5%, XRP 마이너스 2%. 퍼센트만 보면 에이 이 정도야 뭐 쉽죠. 근데 진짜 문제는 퍼센트가 아니라 사람들이 점점 멈추고 있다는 겁니다. 전체 거래량이 하루 만에 거의 18% 가까이 줄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안 사고 안 팔고 그냥 얼어붙은 상태예요. 이게 왜 무섭냐?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면 패닉 던지기가 나오는 거고, 가격이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줄면 관망이 나오는 겁니다. 관망이 길어지면 어떻게 되냐? 한쪽으로 크게 터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무서운 게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 지금 58%대입니다. 조금씩 올라가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돈이 알트로 안 가고 비트코인으로 피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불안할 때 사람들은 제일 큰 자산으로 도망갑니다. 그래도 비트코인이 낫겠지. 이 심리가 작동하는 거예요. 이더리움 도미넌스는 오히려 내려왔어요. 알트들은 더 힘들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공포탐욕 지수. 지금 16 근처입니다. 16이면 여전히 극단적 공포 구간이에요. 여러분, 시장이 무서울 때 특징이 있습니다. 뉴스는 부정적이고, 차트는 힘이 없고, 사람들은 조용해지고, 댓글창은 싸늘해집니다. 지금 그 구간에 가깝습니다. 여기에 것이 변수까지 겹칩니다. IMF는 인플레이션 목표 달성이 늦어질 거라고 보고 있고, 금리 인하 시점은 계속 밀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금리가 오래 높게 유지되면 시중에 돈이 잘 안 풀립니다.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죠. 거기에 중동 긴장까지 겹쳐 있습니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생기면 사람들은 위험 자산보다 안전 자산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지금 금 쪽, 토큰화 금 같은 쪽으로 돈이 일부 빠져나가는 흐름도 보입니다. 이런 상황이면 솔직히 상승장 온다라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도 7만 달러 돌파를 계속 실패하고 있습니다. 7만 위에서 시원하게 안착 못하고 계속 밀립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마지막 하락 파동 가능성 얘기도 나오고 5만 5천 달러까지 열려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심장이 철렁하죠. 이게 공포입니다. 근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합니다. 공포 구간에서는 가격만 보면 안 됩니다. 돈의 흐름을 봐야 합니다. 자, 데이터 들어갑니다. 전체 거래량은 줄었는데 ETF 자금은 늘었습니다. 비트코인 ETF로 수천억 원 단위 유입이 들어왔고 이더리움 ETF도 자금이 늘었습니다. 이 장면을 잘 보셔야 합니다. 개인들은 거래소에서 손을 멈췄습니다. 무섭다. 지켜보자. 근데 기관은 ETF라는 통로로 조용히 담고 있습니다.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겁먹은 돈은 빠지고 차분한 돈은 들어오는 중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무기한 선물 미결제 약정이 줄었습니다. 펀딩비도 거의 0에 가깝습니다. 쉽게 말하면 레버리지로 무리하게 롱치는 사람들 많이 빠졌다는 뜻입니다. 과열이 정리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진짜 큰 상승은 과열이 식고 나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두가 흥분해 있을 때는 이미 늦은 경우가 많고, 모두가 겁먹고 조용할 때 조용히 쌓이는 구간이 나옵니다. 채굴자 지표도 보겠습니다. 채굴자들이 대량 매도할 유인이 큰 구간은 아닙니다. 즉, 공급 압박이 폭발하는 그림은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공포는 크다. 거래량은 줄었다. 개인은 멈췄다. 근데 기관 자금은 들어오고 있다. 레버리지는 정리됐다. 이건 바닥 근처에서 자주 보이는 그림 중 하나입니다. 물론 바로 오른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기대를 이야기해봅시다. 시장은 보통 이렇게 움직입니다. 1단계 공포, 2단계 조용한 매집, 3단계 비트코인 회복, 4단계 알트 확산, 5단계 밈코인 폭발. 지금은 1단계에서 2단계로 넘어가는 초입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중요한 구간만 회복해주면 분위기가 확 바뀔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7만 달러 위에서 안착하고 거래량이 다시 붙기 시작하면 시장은 끝난 거 아니네라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돈이 옆으로 움직입니다. 처음에는 이더리움 같은 대형 알트, 그 다음엔 중형 알트, 그리고 마지막에 밈코인. 왜 밈코인이 마지막이냐? 사람 심리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안정되고
알트가 오르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더 큰 수익을 찾습니다. 이번엔 2배 말고 5배 먹고 싶다. 이 심리가 나옵니다. 그때 가장 빠르고 가장 크게 움직이는 게 민코인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순서입니다. 지금은 아직 비트코인이 확실하게 강세 전환했다고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비트코인 이야기만 붙잡고 가는 건 조금 이른 그림입니다. 우리는 순서를 봐야 합니다. 첫째, 비트코인 안정. 둘째, 도미넌스 꺾임. 셋째, 알트 시즌 지표 상승. 넷째, 시장 분위기 전환. 다섯째, 밈코인 가속.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 지금 30대입니다. 아직 낮습니다. 이게 50, 60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면 알트 확산이 본격화되는 그림이 나옵니다. 도미넌스도 지금은 높지만 어느 순간 꺾이면 그게 신호입니다. 그리고 리플. 리플은 단기적으로 힘이 없습니다. 1.9달러에서 1.4달러까지 밀렸습니다. 거래량도 25% 가까이 줄었습니다. 관심은 많은데 힘은 약한 상태입니다. 이게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면 압축 구간이 길어질수록 한번 방향 나오면 크게 움직입니다. 볼린저 밴드 수축, 가격 압축, 저항선 근처에서의 줄다리기. 이런 구간은 위로든 아래로든 강하게 터질 준비를 합니다. 만약 1.5달러 위에서 안착하고 거래량이 동반되면 숏포지션 청산이 붙을 수 있습니다. 그게 가속을 만듭니다. 여기서 다시 전체 그림으로 돌아갑니다. 시장 전체가 단순 투기장이 아니라 기관용 인프라로 재편되는 중입니다. 리플은 AI, 결제 인프라에 투자하고 있고 스테이블 코인, 카스토디 사업 확장하고 있고 규제 명확성도 점점 정리되고 있습니다. 인디애나주 비트코인 권리 법안 통과, 연금 투자 허용. 이건 제도권 편입 신호입니다. OCC 스테이블 코인 규정 정리 움직임. 규제 안개가 걷히고 있습니다. 이건 단기 가격과 별개로 큰 판이 바뀌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봐야 할 건 오늘 몇 퍼센트 빠졌냐가 아니라 돈이 어디서 어디로 움직이느냐입니다. 공포 구간에서 조용히 쌓이는 돈이 있다면 그 다음은 기대 구간이 나옵니다. 기대 구간이 오면 알트가 반응합니다. 알트가 반응하면 마지막에 민코인이 폭발합니다. 항상 그랬습니다. 다만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아직 공포와 데이터가 섞여 있는 구간. 하지만 기관 자금 유입이라는 기대 씨앗은 심어졌습니다. 이 씨앗이 자라면 알트 확산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확산의 끝에서 가장 빠르고 과하게 움직이는 건 결국 민코인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지금은 무섭습니다. 거래량도 줄고 도미넌스는 높고 거시 변수도 부담입니다. 하지만 기관 자금은 들어오고 있고 레버리지는 정리됐고 압축은 진행 중입니다. 공포 데이터, 기대 알트 확산 밈코인. 우리는 지금 공포와 데이터 사이 기대의 초입에 서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흐름을 놓치지 마세요. 가격만 보지 말고 돈의 방향을 보세요. 지금은 멘탈 싸움 구간입니다. 던질 사람은 던지고 추매할 사람은 추매하고 관망할 사람은 관망합니다. 중요한 건 전략 없이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공포 구간은 항상 기회의 씨앗을 같이 품고 있습니다. 지금은 흥분할 때도 아니고 절망할 때도 아닙니다. 관찰하고 준비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준비된 사람만 사이클이 돌아올 때 그 파도를 제대로 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아픈 폭락에 좌절할 때가 아니라 다가올 상승장, 즉 알트 불장에 대비해야 이번 하락에 의한 손실을 모두 만회하고도 남을 큰 수익을 올릴 수가 있겠죠. 알트 불장이 시작되면 가장 먼저 움직이는 코인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죠? 바로 밈코인입니다. 밈코인은 가장 먼저 가장 빠르게 그리고 가장 크게 튀어오르기 마련인데요. 실제로 요즘 트럼프 일가 측에서 가족 구성원들이 돌아가며 밈코인을 내놓고 있고 나올 때마다 대박을 터뜨리는 흐름입니다. 특히 최근 에릭 트럼프가 발행한 코인이 대선과를 거두며 거의 보증 수표처럼 자리 잡았고요. 이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아직 코인을 내지 않은 인물이 한 명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배런 트럼프.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이 부분을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요. 다들 아시다시피 블록체인 사업은 트럼프 일가의 가업입니다.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에서 고문 역할로 자녀들이 각자 담당하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차남 에릭 트럼프가 수익 코인을 맡으면서 수익가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죠.
2024년 기준 수위는 많은 투자자들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연이어 신고가 랠리를 기록하며 수위로 부자가 된 사례가 계속 나오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주목해야 할 인물은 바로 막내 배런 트럼프입니다. 여러분들, 이 인물에 특히 시선을 두셔야 하는데요. 현재 미국 내에서 탄탄한 피지컬과 외모로 인기가 상당합니다. 잘생겼고 키가 크며 굉장히 영리하죠. 이런 사람이 지금 코인을 하나 준비 중이라는 소식이고, 가업인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의 고문으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막내 배런이 맡게 될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감이 오시겠지만 트럼프 일가의 지원을 받을 코인, 특히 막내 배런 트럼프가 담당할 코인이 시장에서 거론되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 수혜가 가능한 코인들이 이렇게 많은 가운데 월드 리버티의 본격 지원 사격까지 들어가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상승 랠리가 펼쳐질 수 있습니다. 적어도 미국발 자금은 이쪽으로 몰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사로 널리 알려진 뒤에 뒤늦게 들어가면 당연히 늦습니다. 투자 시장이 그렇게 만만한 곳이 아니니까요. 그래서 물량을 최대한 선점하려면 미리 움직여야 하고, 늦기 전에 구독자분들께 공유를 드리려 합니다. 이번 상승은 구도적으로 지금 나올 수밖에 없는 흐름인데,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트럼프가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그에 따라 트럼프가 리플을 지원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면 트럼프의 막내 아들 배런이 맡을 코인이 무엇인지 시장이 주목하지 않을 수 없죠. 관심이 커질수록 세간에 알려지는 만큼 가격은 폭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국내에서도 업비트 빗썸 관련자들이 모두 이슈만 기다리는 분위기고요. 말 그대로 폭등은 이미 기정사실로 여겨지는 만큼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에 한해 간단한 구독자 확인만 마치고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셨다는 사실만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하신 분들이라면 당연히 배런 코인의 정체가 궁금하실 테니까요. 영상 하단 구글 폼 링크를 클릭해 제출해 주시는 즉시 해당 코인의 이름과 목표가, 그리고 매수 방법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건 배런 관련 밈코인이기 때문에 금액을 크게 넣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10만 원 정도만 시도해 보셔도 충분히 재미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최근 코인 시장 변동성이 커지면서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트럼프 일가의 막내 배런 트럼프가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고문으로서 맡게 될 코인, 이건 정말 드물고 큰 기회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미 상승 신호가 조금씩 나오고 있는 만큼 더 늦기 전에 정보를 받아보실 분들은 제가 아래 설명란에 구글 폼 링크 하나를 달아 놓겠습니다. 이 링크는 여기 설명 보기를 클릭하시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구글 폼 링크를 눌러보시면 이러한 창이 뜰 겁니다. 그러면 여기 구독자께만 드려요에 체크를 해주신 다음 배런 코인 정보를 공유받으실 연락처를 자세히 적어주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제출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이 구글 폼이 날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제가 이 구글 폼을 확인하자마자 적어주신 연락처로 연락드려서 제가 구독자인지 확인만 간단히 빠르게 한 다음 아까 말씀드린 배런 코인 정보를 바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인이 아마 2026년의 졸업 코인으로 이름을 올리게 될 수도 있을 겁니다. 최근 원금 손실이 컸던 분들도 한 번에 만회하고도 남을 수 있으니 최대한 서둘러 준비하셔서 제대로 된 수익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힘내시고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